밤사이 뉴욕 증시가 또다시 이 새해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 CES 2026의 훈풍이 아직까지도 남아돌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이분과 이야기를 안 나눠볼 수가 없겠죠.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본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이 CES 하면은 딱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제가 분이었습니다. 오늘 관련돼서 맞습니다. 기술들 좀 자세하고 좀 쉽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뭐 밤사이에 기술주 중심으로 보자면 메모리랑 스토리지 관련주가 굉장히 좀 급등을 했고요. 데이터 센터 냉각 장치가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다 사실 젠슨 황 CEO의 발언 때문이었죠. 아, 그렇죠. 일단 그 루빈이라고 차세대 베라 루빈 그 네. 발표하면서 물론 그 피지컬 AI에 방점을 뒀습니다만은 고성능 칩에 대한 준비가 다 잘 돼 있고 이 얘기는 사실은 GPU에 대한 수요가 좋다는 거를 암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네. 짝꿍이 되는 메모리가 부족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메모리 가격의 폭등에 따른 여러 업체들의 이슈가 금방 해결되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네. 메모리를 갖다 쓰는 업체 입장에서는 코스트라든지 제품의 그 어떤 그 어베일러빌리티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기 때문에 빅테크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기타도 메타 업체도 오히려 약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죠. 실제 곡괭이를 만들고 반도체 제품을 만드는 대표적인 메모리 업체가 샌디스크하고 그다음 웨스턴 디지털은 하드디스크 업체이지만은 네. 샌디스크의 모회사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영향이 되고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가장 독보적으로 오르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어저께 한국도 그런 비슷한 걸 미리 반영을 한 측면이 있어서 오전에 약세에다가 오후에 올라왔다시피 지금 이런 흐름이 곡괭이의 지속적인 그 치솟는 걸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거기에 초미의 관심을 갈 정도로 발표는 이제 CES에서 여러 가지 피지컬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이 됐지만은 실제 스파트라이트 받은 거는 메모리 주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4% 오른 게 그거죠. 뭐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이제 그 반도체가 그렇게 많이 메모리가 없게 되면은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서진 않았습니다만은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가 증가되는 게 불가피하다는 연결고리가 더 강화되면서 거기에 따른 장비 업체들은 못지않게 올라서 전체적인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되고 나머지는 뭐 0.5% 이렇게 정도의 사실상 뭐 상대적으로는 언더퍼포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시장을 이끈 것은 CES 관련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CES도 어느새 뭐 중반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번 CES를 좀 관통한 키워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로봇보다는 생각보다 자율주행이 상당히 또 치고 올라왔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자율주행이나 로봇이 따로 노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 자율주행 지금 이번에 발표된 그 알파 마이오라는 그런 그 추론 모델 자체도 그것도 결국은 로봇에 연결되는 고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고요. 나중에 그 또 우리 누구죠?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추론형 모델은 그 엔비디아 걸 쓰는데 문제는 그래서 만들어진 또 우리 로봇 있잖아요. 휴머노id 로봇을 제조 공장에 투여한다는 거죠. 제조 공장에 투여해갖고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대로 만드는데 도움을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로봇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측면에서 표면적으로는 추론 모델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근데 그거의 파생 효과로서 효율성 있고 효능성 있는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영역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능과 성능을 더 강화시켜서 그래서 하고 로봇으로의 영역의 확대가 막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얘기 나왔던 게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결국 부딪힌다는 건데 이번에 이제 테슬라가 그렇죠. 네. 테슬라는 이제 모든 걸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엔비디아는 이제 사실상 스스로의 모델이 사실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모델까지 갖추면서 엔비디아가 테슬라하고 겹치는 경쟁하는 모델에서 영역의 확대. 효율과 효능을 갖춘 두 양진영의 영역의 확대의 충돌이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ES 2026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역시나 어제 시장을 관통을 했던 거는 또 이제 젠슨 황 CEO의 키노트, 기조연설 이야기도 한번 뜯어봐야 될 텐데 우선은 이 GPU 루빈이 이미 양산 단계다 이런 소식이 굉장히 시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가장 살펴볼까요? 그 베라 루빈 자체라는 것이 이게 추론형 칩에 이제 많이 이제 GPU의 머리에 해당되는 거죠. 네. 이게 헷갈리지 마십시오. 우리 그 자율주행용 칩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율주행 추론형 그거 모델을 만든 거하고 모델을 구현하기 하기 위한 칩.
그 토르라는 자율주행 그 피지컬 AI 칩은 세상을 이해하는 월드 모델이죠. 그게 코스모스 모델과 그 다음에 로봇으로 가는 또 중간적인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자율주행을 하는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은 토르라는 칩을 중심으로 해갖고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지금 발전하는 베라 루빌이라는 거는 원래 그 GPU 시장에서의 자기네 성능을 과시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성능에 지금 블랙웰이라는 제품보다 한 단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GB300 블랙웰 대비했을 때는 나오는 이게 베라 루빈이 아마도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3, 4분기 거고요. 그 양산에 의미 있는 거는 한 6월 달 정도 될 것이고 초기 생산이 걔네들이 이제 갖추고 하는 것이 이제 2월, 3월 달에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지금 막 양산하는 것 같고 실제 그것이 발현돼서 베라 루빈이 돼서 서버라든지 이게 업앤러닝 되려고 그걸 투입하는 거는 3, 4분기가 될 것이고 그런 베라 루빈이 투입돼 갖고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건 올 연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깁니다.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차세대 루빈 이렇게 해가지고 끝없이 발전하고 따라오면 따라와봐. 너네들 후발 업체들 뭐 TPU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과실하는 자리였다라는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베라 루빈이라는 건 블랙웰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용도 되고 추론용도 되는데 훈련에서는 성능이 3.5배 정도, 추론에서는 더 강세가 있어 5배 정도로서 자기네 이전 버전보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강조한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전 차세대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준비됐던 건데 이제는 우리의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HBM4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전망이 올 하반기에도 기본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더 강화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사실 주가적으로는 이미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루빈이랑 자율주행은 좀 별개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 알파마요도 이 AI 사실상 자율주행 개발 플랫폼이죠. 그렇죠. 이걸 또 오픈 소스로 모든 사람들이 좀 접근할 수 있게 공개하면서 상당히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네네. 이 AI를 탑재한 벤츠가 올해 1분기에 미국에 출시된다고 합니다. 이건 네네. 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일단 그 알파마요라는 것이 추론형이다. 추론이 한다. 추론이 무슨 말이냐? 말이 추상적인데 이제 예를 들어 쉽게 누가 설명하는데 지금 갑자기 자동차 운행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공이 하나가 이제 굴러 들어왔어요. 아니면 공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공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공도 있고 막 들어온 공도 있는데 그걸 갖고 추론하는 거예요. 공이 들어왔다는 거는 아이가 튀어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를 추론하는 거죠. 꼭 아이가 튀어나오는 건 아닐 수도 있고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틀릴 수도 있고. 확장이네요. 그렇죠. 사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칩을 했는데 이렇게 하는 그 추론해갖고 이렇게 액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Visual Language Action이라고 해서 VLA라는 모델이에요. VLA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보고 그 자기 해석해가지고 추론해갖고 하는 건데 이거를 VLA로 추론형 모델로 이렇게 만든 회사는 없어요. 이거 처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처음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자기네가 이제 실증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오픈 소스를 한 거는 수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BMW에 됐던 업체들이 하면서 파인 튜닝을 거쳐갖고 이게 고도화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versus 그 테슬라의 FSD는 이미 테슬라 자동차가 500만 대 정도가 세계에 팔려 있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부 다 FSD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돌아다니니까 그걸로 쌓여있는 게 지금 한 4억 5천만 마일이라는 그 실증 데이터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 패턴을 인식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카메라로 들어오고 이게 이 패턴이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액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액션을 하게 된 원인과 결과의 해석을 못해요. 이유를 모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잘못됐을 경우에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corrective action이 순조롭지 않을 수 있다. corrective action이 쉽지 않은 거죠. 계속 시행착오하면서 5억 마일, 6억 마일, 10억 마일 쌓이면 시간이 가면서 이게 이제 더 능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 칩도 보완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추론을 일단 생각한다.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자. 그러니까 실증 데이터가 많지 않더라도 그걸 보완하겠다는 건데 어쨌든 그래도 그런 추론에 의한 실행했던 그 결과는 필요한데 그건 혼자 할 수 없고 자동차가 없다 보니까 그 오픈 소스를 한 거예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 되는 겁니다. 둘 다 FSD나 이거나 둘 다
네. 이번에 출원형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사실 레벨은 낮아요. 다 2.5입니다. 갈 길은 멀은데 경쟁이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오픈소스는 그런 의미에서 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밤사이 테슬라의 주가가 거의 4% 가까이 급락한 게 거기에서 또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이제 SK 하이닉스도 CES에서 HBM4 이 16단을 또 최초로 공개했었죠. 이게 12단의 후속 제품인데 뭐 사실상 이걸로 인해서 SK 하이닉스의 이 상승 룸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표 주가 상향이 계속해서 잇따르고 있죠. 요거는 센티멘트로 좋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이 16단이 최초로 공개된 거하고 실제 양산되는 시기나 아니면 거기에 맞는 베라루빈 첫 번째 버전이 아닌 다음 버전이 될 거기 때문에 내년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 이후에 양산되는 거는 16단이면 또 여러 가지 그 어드밴스 패키지 단에서의 본딩 기술의 하이브리드 여부도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양산성에 대한 플러스가 되는 매출의 그거는 아마 정량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강력한 촉매자라는 말은 좀 너무 강력한 것 같고 일단 어저께 같이 보죠. 오늘도 지금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이 또 올랐잖아요. 어저께 네. 10% 오르고 하다가 10% 올랐죠, 올랐기 마이크론은. 때문에 하이닉스가 어저께 마이너스 3%, 삼성은 마이너스 3% 하다가 둘 다 플러스 내지 4%까지 올라갔는데 하이닉스의 그 추동력, 주가의 추동력을 하는 계기는 됐다. 근데 그 정량하는 것까지는 조금은 약간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품주들도 좀 주목을 받을지 궁금한데 특히나 아직까지 좀 CES 내에서 주목을 받지 못한 소부장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요, CES 관련되는 거는 사실은 로봇주 계통이잖아요. 근데 로봇주로만 보고 자율주행을 본다면 네. 소부장은 한바탕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냥 대형주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더 좀 이따 바로 다음에 나오는 현대차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낫고 아주 소부장 로봇 관련되는 거는 한 번은 셀던 뉴스가 이미 나왔다고 보고요. 그렇죠. 주가가 더 조정받거나 다른 섹터가 가고 나서 다시 순환매가 돌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관련돼서는 그렇고요. 반도체 소부장을 물어보신다면 그건 다르죠. 반도체 네. 소부장은 삼성하이닉스가 지금 가고 있는데 아까 엄청나게 가다 보니까 미국의 반도체도 장비주는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네. 장비주의 소부장에서 이제 부품 소재 그거보다는 장비주가 조금 더 어텐션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셔서 말씀인데 이제 현대차 이야기를 좀 한번 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네네. 관련해가지고 이제 사진이랑 영상을 좀 봤는데 이게 과연 전고체 배터리를 우선 가장 먼저 파일럿 생산을 한다. 이게 좀 전고체 배터리의 상용화를 의미를 하는 건지 이게 실제로 기술이 현재 구현이 가능한 단계인지 좀 궁금하네요. 이것도 약간 분리돼야 되는데요. 네. 아틀라스라는 거는 현대 자동차에서 자동차 생산하는데 생산 현장에 노동력 대신에 투입하는 그렇죠. 거예요. 만드는 어찌 보면 기계죠. 맞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게 8월 달까지 준비돼 가지고 본격적으로 투입하는 거거든요. 그럼 생산성을 높이는 거잖아요. 자동차 생산 라인을 업그레이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예전까지 시제품이었는데 양산 제품이 임박했다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어요. 아침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 실제 양산성이 현대 자동차의 어떤 코스트에 엄청난 다운을 야기시키는 거는 이게 본격적으로 되는 건 28년입니다. 6년대에 들어가긴 하는데 아틀라스, 현대차 여러 곳에 팩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팩토리에서 이게 양산돼서 가장 복잡한 어떤 에어리가 어디냐면은 차량 중에서 의장이 있어요. 의장 공정에 투입되는 것이 28년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건 27년, 28년에 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려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한다는 측면이 중요하고 선보인 거네요. 그렇죠. 현대차는 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아틀라스를 이게 운영하려면은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소프트웨어 파트너를 구글의 딥마인드랑 같이 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 네. 분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딥마인드랑 같이 소프트웨어를 하게 되면은 이 로보틱스가 제대로 운영하게끔 만드는 기초 모델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초 모델,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글 딥마인드랑 컬래버레이션을 한다는 거, 실질적으로 그거 쓴다는 게 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으로 가는 토대를 하면서 양산성도 확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게 2차 전지의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배터리 시장 자체의 혁신을 위해서 저고체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준비가 됐어요. 네. 그것이 이제 1년 내로 왔어요. 그 정도 의미입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가 변수, 둘 다 변수 따로 따른데 전고체 임팩트가 현대차 임팩트 미치는 거는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관련되는 거는 SDI라든지 일부 전고체 관련되는 2차 전지만의 네. 주가의 받쳐침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고체라고 해서 무조건 2차 전지 전체를 들어올린다가 아니라 2차 전지 내에서도 전고체 관련 주들만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겠네요. 이제 로봇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로봇보다는 좀 자율주행이 치고 올라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로봇주들이 이제 약간 좀 이벤트 드리븐이 좀 끝난 약간 네.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주실까? 이대로 끝일까요? 네, 이대로 끝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게 아주 많이 있고 그쵸. 반도체 소부장에 갈 게 있고 원자력이라든지 방산 그 시간이 바빠서 그런데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결국은 아시아하고 유럽하고 저기 남미를 각자 나눠 먹겠다 이런 망상이 아니고 그런 나쁜 시그널이 전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 국가의 방위력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방산의 주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그게 있고요. 그런 것도 있고 소부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는 로봇까지 계속 끌고 가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이제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으면 JP 오히려 네. 그렇죠. 그런 쪽이 더 어텐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로봇에 대해서는 여기서 스몰 캡을 더 추종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네, 로봇은 살짝 쉬어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장일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본부장과 함께 CES에서 나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